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례 1번, 구순유관 판례 1번 봅시다. 6쪽에. 자, 아동 학대를 하다가 애를 죽였다. 근데 이놈이 나는 학대만 하려고 했지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라고 다툰다. 어떻게 볼 거냐? 뭐 1번론입니다. 살해의 범위는 없고 학대 유감이 있었다라고 다투는 경우에 여기 이제 이미 피해 아동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례 2번 봅시다. 우리 그 뭡니까? 폭행과 동시에 추행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은 사실 그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의 순간에 바로 뭐가 됩니까? 폭행이 되면서 추행이 되는데 그럼 나는 내가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한다, 추행을 한다. 이 고의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우리 판례 다른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행, 협박 외에 추행에 대한 범위 또한 뭡니까?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폭행 협박 외에 추행에 대한 범위도 인정이 돼야 된다. 따라서 내가 운전 연수 과정에서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허벅지를 밀었다. 허벅지를 밀었다. 허벅지를 밀었으니까 이건 폭행의 고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행과 동시에 추행의 고의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해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거는 안 된다. 곧바로 추행 인정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단순 폭행의 고의일 수도 있다. 그래서 폭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는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할래 3번. 요즘 하도 이제 일부 이제 대선 주장을 말이 많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공표하는 게 허위다라는 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미필적 고의의 일반론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그치면 안 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고의도 인정이 안 되죠. 애초에 가능성에 더해서 요인까지 해야 되는데 가능성조차 인식이 없었으면 고의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성론 이제 우리 판례 1번에 20조 참 많이 나오죠.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 탐특이한 조문이다. 도대체 사회상규의 뜻이 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 판례 중에는 이게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가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 사회상계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참 우리 형법에 뭐다? 참 독특한 규정이다. 이게 설령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는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용인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조각사유다. 형식적으로는 위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생닭 파는데 앞에 가서 동물권 주장하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업무를 방해를 했을 때 그래 뭐 이 업무 방해 요건에 해당하고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의 정당성 같은 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길막하면 안 되죠. 수단이 과했다, 방법이 과했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례 결론 기억하시고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2번. 학교에 훈육 교사가 훈육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정적 그럴 수 있다. 이 훈육 지도여도 정서적 학대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 아무리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정도가 되면은 다시 합시다. 여기 훈육이나 지도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 주의하기입니다. 이 훈육 지도를 하려면 이 초등중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해당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가로 2번 이 정서적 학대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에 조각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판례가 정하는 것이고 양가로 3번 이제 학생이 좀 야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 보고 야 임마 너 수업 시간에 보면 어떡해? 야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얘들아 이 책 선전적이냐 아니냐 라고 망신을 줬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업 시간에 야한 책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면 야 얘가 이거 보고 있다.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판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은 제가 모릅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당의 책임론 봅시다. 작년에 위전착 관련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위전착과 유사한 판례가 나왔는데 나온다면 생각할 여지가 있는 판례이기는 해요. 좀 주의해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승차 거부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분들이 승차 검문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여기 120번으로 접수하세요 라고 경찰관이 안대를 했어.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근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경찰이 접수도 안 받아주고 딴 데 안내하니까 아저씨 막 기분 나쁘면서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피고인의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경찰관 일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폭행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갑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경찰관 2가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 제지를 받으니까 야 나는 다가만 갔는데 네가 왜 막아? 야 너의 이 공무수행은 조금 봅시다. 자 여기서 너의 이 공무수행은 위법한 공무수행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는 공직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공직방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갑이 나아갔을 때 갑이 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했을 때 갑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을 때 이게 공직방이 안 될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찰관 P1한테 몸을 들이미니까 경찰관 P2가 이걸 막으니까 왜 막아? 라고 하면서 경찰관 P2의 몸을 밀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원심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에 고소고는 하는데 나는 항의만 했지 경찰관을 때릴 마음도 없었는데 경찰관 네가 날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전착의 문제가 되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벌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좀 다르게 봤어요. 대법원은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러분 항상 위전착은 뭐가 필요해요?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위법성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갑이 사실을 착오한 게 뭔데? 없어요. 사실을 착오한 게 없어. 보시면 여기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게 즉 전제 사실 자체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아. 다만 얘는 뭔 생각을 한 거야? 저 경찰관의 공무수행이 위법하니까 내가 때려도 내 행동은 위법하지 않겠다라고 오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 단순한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하다. 단순한 위법성의 착오는 16조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경찰관이 막는 거는 괜찮냐? 우리 경찰관 막을 수 있다. 보시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오면 이걸 예방하고 제재하는 적법한 공무 수행이니까 사실 공무원의 공무 수행은 적법했어. 근데 상대방은 위법하다고 오인하고 때렸어. 법률의 착오고요. 이 법률의 착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봐주겠지만 판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술 취한 피고인은 처벌합니다. 공직방어를 처벌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소론 공부는 넘어가시고 뭐 78에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죄소론 봅시다. 사기죄하고 유사수신행위는 불사 안 되고 별죄가 됩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사기죄하고 유사수신행위. 그래서 다단계로 사기쳐서 돈 뺏고 물건 준 다음에 그 물건까지 한 번 더 사기쳐가지고 받아왔을 때 유사수신행위도 성립하고 사기도 성립하고 양죄는 실경 별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2번 요거 이제 바쁜 와중에도 제가 특강 때 했던 판례죠. 요즘 최근에 워낙 스토킹 관련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미 얘가 1차 스토킹을 통해 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 근데 그걸 위반하고 한 번 더 스토킹을 한다. 그럼 내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서 찾아가서 한 번 더 스토킹을 하게 되면은 행위는 몇 개예요? 하나죠. 찾아가는 행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조치도 위반하고 스토킹도 하고 해서 요거 두 개는 행위가 하나니까 상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재작년부터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있죠. 원래 산업 현장에서 누가 사망했을 때는 이제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는데 어떤 요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중대재해법도 가성립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고로 수개의 범죄니까 이 중대재해법 위반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관리치사는 나 이제 하나의 행위니까 상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 요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 작년부터 우리가 원래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는 쉬웠어. 범죄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 포괄일죄. 그게 보이스 사기였다, 실경. 근데 재작년에 폭처법상 강요하려고 만들었는데 별개의 폭처법상 공갈하려고 만든 단체인데 별개의 강요를 하는 거는 별죄가 됐었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외에 개별적 행위를 했을 때 목적한 범죄를 하는 거는 포괄일죄인데 목적한 것과 별개의 범죄를 하는 건 판례 실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행동을 한 거는 실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판례 5번 좀 봅시다. 요거는 좀 볼 게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엄청 지금 줄인 거거든요. 엄청 줄인 건데,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던지,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머릿속에 이해하시던지. 저는 이제 주로 후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안은 이래요. 우리 결격사유. 공무원은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는데 일부 중범죄는 그냥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다른 범죄보다 더 낮은 형이 나와도 바로 결격사유 돼버립니다. 바로. 일부 범죄들은 금고 이상 형이 나오고 5년까지인데 이거는 여기에 그냥 해당해버리면 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냥 뭐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훨씬 이제 일부 중범죄 여기에 해당하면 분리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특정한 범죄에 아예 그냥 선고 자체가 있으면 그게 당연 퇴직사유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 이 일부 중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A 범죄를 저지르고 B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A하고 B를 동시에 선고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여기 해당하는 당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당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러면 이걸 뭐 해준다? 분리 선고를 해준다. 왜? 이제 이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 선고해 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유리한 규정입니다. 따지면 자 이제 그런데 이 당연퇴직 범죄에 여기 스토킹 범죄가 추가돼요. 이 일부 중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추가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해도 형량이 높지 않으면 그래도 공무원 유지는 했어.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버리면 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버리면 뭐예요? 해당해버리면은 당연퇴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리한 개정이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사안이 쭉 나와요. 얘가 이제 이때부터 스토킹을 했고요. 이 일부 특정 범죄는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대신에 이제 분리 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관련법이 스토킹 범죄를 결격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법 시행 이후만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소급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급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개정. 그럼 이제 얘가 개정이 이때 됐으니 얘는 범죄를 개정 전에 했죠. 개정은 이때 됐고 범죄는 이때 했고 그럼 정리하면 공간이 얘가 여기서 스토킹 관련 범죄를 했고 여기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은 뭡니까? 불리한 개정이죠. 불리한 개정이니까 그래도 당연히는 뭐는 안 되겠어요. 이 당연퇴직 규정이 있었는데 이 당연퇴직 규정을 요때로 뭐 할 수는 없다? 요때로 소급은 못한다. 그나마 다행이죠. 불리한 개정이니까 행위시법이 적용돼야 돼. 행위시법이 적용되니 자 원래 이 범죄 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면 분리 선고를 해주는데 얘는 당연퇴직 사유가 안 되니까 대신에 뭘 안 해준다? 대신에 분리 선고는 안 해준다. 대신에 분리 선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추정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법 시행 이후만 적용을 하고요. 따라서 시행 이전의 스토킹 범죄는 결격 사유가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분리 선고는 적용이 안 된다 해서 결론이 이제 분리 선고는 적용이 안 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좀만 이해하면 법리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형벌론 들어갑시다. 여러분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이유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지루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판례 3편 봅시다. 판례 1번. 재심으로 확정된 전과가 여러분 과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전과가 있으면 여기 형의 실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 근데 이 전과가 뭐가 된다? 재심으로 사라져 버리면 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형의 실효에 따라서 효과가 상실하려면 내가 이 전과가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 종료부터 실효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효가 되는데 얘가 A 범죄가 실효되려면 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전과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얘가 그 사이에 뭐 한 적이 있다? 그 사이에 여기 범죄를 해가지고 전과가 생겼어. 근데 마침 이 전과가 뭐가 재심이 들어가서 여기서 재심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사라지니까 다행히 받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심이 돼버리면 이제 형이 실효가 되죠. 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과를 특가법의 징역형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판례 2번 뭐 중요하죠. 우리 그 형법상 몰수는 재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를 판 거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를 못했죠. 근데 이제 동영상 파일, 이 동영상 파일이 전자 기록이죠. 이 동영상 파일이 휴대폰에 들어가니까 휴대폰은 재물이고, 물건이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은 몰수할 수도 있고, 휴대폰에 저장이 된 거는 범죄 행위로 생긴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 휴대폰은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불법 촬영물 동영상만도 몰수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요즘 모든 범죄 증거의 출발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휴대폰, 뭐 컴퓨터란 말이에요. 이제 범죄에 사용됐으니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몰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형법상 몰수는 뭐가 원칙입니까?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몰수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뭐는 받는다? 비례 원칙의 제한은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약을 구매할 때 한 차례 통화한 휴대폰, 그래 물론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전화 한 번 했다고 몰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이 범죄의 상당성이 매우 낮으면 비례 원칙상 몰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4번 봅시다. 부패재산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추징의 제도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빨리 국가가 몰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범죄 금액을 국가가 먹지는 않겠죠. 피해자한테 환부하려고 좀 특별법상 별도의 몰수를 한다. 그럼 이제 부패재산법상 몰수 추징은 피해자한테 환부하기 위한 거냐? 그렇다.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니 이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즉, 지금 빨리 국가가 몰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안 될 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하고 피고인 측이 합의가 돼가지고 피해 금액을 다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인정되지 않겠죠. 그럼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굳이 부패재산법상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례 5번. 자, 우리 형법상 누범 가중은 앞에 범죄하고 뒤에 범죄가 동일한 범죄의 필요가 없고 동종의 필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특가법 5조의 상 5항 이 절도가 누적됐을 때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상 누범 조항은 여기서는 다시 이들죄를 범하여 누범 처벌했을 때 이들죄는 그래 앞에 범죄하고 똑같은 범죄의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동종의 범죄 즉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완전히 단순절도, 야주절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동종의 범죄일 수 있죠. 그래서 동종의 범죄일 것은 요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6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성매매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 성매매 비용은 다 범죄 수익금은 다 몰수증하면 되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로 들어간 거 빼고 공제해요. 다 추징해요. 다 추징하죠. 이거 급여로 들어간 거 공제 안 하고 다 추징합니다. 따라서 이게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는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게 추징을 공제하지 않고 다 추징하고 그러면 직원한테 추징합니까? 직원이 성매매 알선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내가 월급 받았어. 얘가 이 성매매 알선의 주범으로서
범죄 수익금을 나눠간 게 맞으면 이 성매매 알선법상 추징을 하는데 얘는 뭐라고? 단순 직원에 불과해. 단순 직원에 불과할 때는 이 성매매 알선법상 추징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공범이 이게 범죄인 거는 알고 가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 알선법상 추징은 안 되는데 이게 범죄인 거를 알고도 가담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은 가능하다. 추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게 이제 정말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사이였으면 개별 추징을 할 텐데 주범이 범죄 수익 분배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직원한테 월급 준 거다. 월급 준 거다에 불과하다면 직원에 대해서는 이 성매매 알선법상 추징은 못한다. 근데 직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알선법상 추징은 안 되더라도 범죄수익규제은닉법상 추징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7번 봅시다. 참 이제 검찰 웃긴 놈들이죠. 여기 보시면 한참 단 말도 많았던 99만 원 세트. 여러분 뇌물죄하고 청탁금지법 차이는 뭐예요?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고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밥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이 되는데 우리가 배운 일반론이 있습니다. 수인이 공정하여 받아 먹으면 받은 것만큼만 엠빵. 근데 받은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다시 받은 것만큼만 못 추징하고 받은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엠빵을 하죠. 이제 술 같은 게 애매해요. 술을 나눠 먹었을 때 1000만 원짜리 술을 나눠 먹었을 때 더 많이 먹고 더 적게 먹고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엠빵을 하는 건데 여러 명이 와서 검사 3명이 와서 술을 얻어 먹었을 때 야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명까지는 99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불기소. 그래서 99만 원 나왔던 거잖아요. 한 명만 100만 원 넘어가 기소가 됐는데 원심도 야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100만 원 안 된다. 해서 이제 심지어 기소된 것마저 무죄가 나왔는데 근데 야 그냥 단순히 n분의 1 요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판례가. 왜냐면 야 술자리 기간이 이렇게 길었고 지금 갑과 을은 예를 들면 2시간만 있다 갔고 병은 좀 더 있다가 4시간 있다 갔다. 그러면 갑을 병은 뭐야? 똑같이 N빵 할 게 아니라 얘네 비율 따로 계산하고 얘네 비율 따로 계산하면 더 길게 있던 얘는 뭐라는 거야?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해봐! 라고 판결한 게 이 판례예요. 그럼 이제 일반론적으로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하면 N빵을 하면 되는데 다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야?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과 동일하고 보던 사정이 증명이 됐다. 다른 참자는 먼저 갔고 너는 더 길게 있었다. 그러면 너는 더 길게 있었으니까 다른 참석자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서 이거 빼고 남은 걸로 계산을 했을 때 피고인의 향응 가액을 정해야 되고 요렇게 따지면 너 임마 뭐야 100만 원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가액이 피고인과 평가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검사가 증명을 했으면 이제 다시 N빵 해보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평등하게 N빵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봐라. 돌려보낸 판례였습니다. 총론 마무리하고 강론부터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